안녕하세요. 해피바이러스입니다. 네, 오늘은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소개받고, 이제 저도 60이, 내년이면 60인데, 어, 너무 신선한 설레임 충격이었어요. 나이가 82세이신데 앱 개발을 하고, 네, 너무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고, 아, 그렇구나. 정말 멋지게 사시는 분이구나. 네,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젊었을 때는 애들 키우고 뭐 직장 다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내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60이 넘어가면 애들 다 출가시키고 이제 온전히 내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서 그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우리 지은이 이분은 이제 와카미야 마사코이신데 1935년에 도쿄에서 태어나서 도쿄 교육대학교 부속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미쓰비시 은행에서 60세까지 근무를 했고요. 정년 퇴직 후에 어머니 돌보기, 그러니까 어머니가 90세이신데요. 이제 본인이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 돌보기와 수다 떨기를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둘 다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누가 그랬대요. 컴퓨터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다 해서 컴퓨터를 구입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시니어를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인 멜로 클럽에 가입을 한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디지털 세상에 매료됐다고 해요. 그래서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만의 액세서리를 만들고 페이스북을 통해 친구를 사귀고 그리고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서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누구보다 디지털 기술을 활발하게 활용하던 그녀는 일본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2014년도에 강연을 시작을 했고 노인이 즐길 수 있는 스마트폰 게임이 없다는 것에 주목을 했대요. 그래서 어, 어, 왜 이렇게 우리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없지 초덜댔더니 그때 누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면 맞짱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6개월간의 고군 분투 끝에 2017년엔 아이폰용 게임 앱을 개발을 한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2017년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의 초청 팁 쿡과 만나며 세계 최고령 앱 개발자 노인들의 스티브 잡스 등으로 불리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일본에서 인생 100세 시대를 모델상을 수상하기도 한 저자는 여든이 넘은 나이에 또 노인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코딩을 가르치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여전히 현역으로서의 삶을 즐기며 살고 있다. 와, 대단하시죠? 와, 진짜 인생은 60부터라더니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는 이제 여유가 있어서 이 들에 핀 꽃과 나무, 자연 이런 거를 즐기며 못 살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목록을 좀 보면은 마음 가는 대로 산다. 1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싫은 일은 굳이 하지 않는다. 또 규칙적이지 않은 게 좋을 때도 있지. 그리고 갖고 싶은 것은 오직 시간뿐. 예,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하루하루 가는 시간이 아깝겠죠. 예, 그래서 무엇이든 시작만 해도 성공한다.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면 끝이 없어. 건망증이라는 건 축복. 비교할 거리를 만들지 않는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써내려 가는데요. 이것도 있네. 프롤로그에 호기심은 나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나이 드는 게 뭐라고 2장에서 그래서
취미라는 건 그리 거창한 게 아니야.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일단 시작할 것.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즐거움. 예, 이 연수에서도 세계 여행을 구글 번역기를 들고 다니시면서 다니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시죠? 그리고 취미로 연결된 사람들과의 만남, 갈 곳이 없는 사람을 위한 특효약, 친구가 되는데 나이는 상관없다. 해외여행은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기회. 이런 도전도 젊으신 분들도 하기 어려운 도전도 네, 과감하게 하시는 분이셔요. 82년에 인생이 나에게 알려준 것 3장이에요. 호기심은 최대의 에너지. 멋져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조로운 인생은 없어. 기회는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른다. 인생이라는 흐름에 저항하지 않기.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힘, 그게 중요해. 누구도 정답은 알 수 없다. 변화는 늘 있는 것,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네. 그리고 4장은 역시 인생은 재미있어. 나이 들었다고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인생은 코스 요리와 같은 것. 와, 코스 요리. 네. 사람은 평생 배워야 해. 노인 초등학교를 권하는 이유. 길게 보면 달라진다. 목차만 봐도 정말 여기 좋은 내용이 정말 많죠. 나는 나 뻔뻔해지면 편해지지. 아무리 애써도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예. 이게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이런 게 유연해지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뭐 금방 준 것 같은 큰 고민거리 일도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 또 그 순간은 다 지나간다는 거, 이거를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에플로그에 평생 현역으로 살고 싶어. 그리고요, 옴기니의 말, 호기심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 보기. 저자와의 인터뷰 213 부록으로 되어 있네요. 정말 이 목차만 봐도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 같죠. 호기심은 나이 들지 않는다. 네. 여기에서 한 가지 인생은 코스 요리 같은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168페이지거든요. 168페이지. 여러분도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코스 요리 같은 것. 나이 들수록 인생이 점점 재밌어진다. 내 인생에 후회는 없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나이 들면 불편한 점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다. 저도 가까운 장래에 걷는 속도가 느려질 테고 가까운 곳에 있는 것도 잘 안 보이고 틀 일을 하게 되겠죠. 젊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부정적인 일투성일지 모르겠네요. 물론 이처럼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사람은 늙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그때 단계를 온전히 잘 살아내려 하는 것 아닐까요? 데즈카 오사무의 명작 불새에 등장하는 불사의 인물처럼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 것도 분명 쓸쓸한 일일 거예요. 저는 인생을 코스 요리에 비유하곤 합니다. 코스 요리의 매력은 전체 요리는 전체 요리대로, 메인은 메인대로, 디저트는 디저트대로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어느 것 하나도 빠지면 뭔가 모자란 듯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라는 그때그때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무대를 나름대로 만끽하는 게 산다는 것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한 단계라도 빠지면 훨씬 재미없어질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그 연령대가 되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 참 많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 사회인으로서의 고충이 커서
학창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하지요. 아이를 키울 때는 내 시간이 없어서 빨리 자유로워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절실하지만 막상 자녀가 독립하면 마음에 구멍이 뻥 뚫린 듯한 빈둥지 증후군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시간에 쫓기며 직장생활을 할 때는 은퇴 후에 여유로운 삶을 바라지만 막상 은퇴하면 너무 많은 시간 때문에 고민되시기도 하죠. 누구나 새로운 환경에 처하면 알게 되는 게 있죠. 노년기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환경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제 어머니는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유난히 가벼운 옷, 가벼운 가방을 선호했어요. 종종 가벼운 것이 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죠. 젊을 때는 가벼운 것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 제가 바로 그 나이가 되어 보니 가벼운 물건이 편하고 좋다는 걸 실감하고 납득하는 중입니다. 그 외에도 이 나이가 되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뭐니 해도 인간은 재미있다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사람에 대한 흥미가 왕성한 편이지만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흥미가 점점 커지네요. 젊을 때는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두 제각기 달라서 재미있네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느끼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인간 내면의 깊이와 다면성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애플의 팁 쿡 씨와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젊을 때 만났다면 분명 너무 흥분해서 팁 쿡 씨의 입장을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팁 쿡 씨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하는 생각만 했겠죠. 하지만 82세인 저는 달랐어요. 물론 팁 쿡 씨와 실제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흥분한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은 내일 5천 명 앞에서 서서 세계가 주목하는 상황에서 온전히 혼자서 연설을 하는구나. 분명 몇 번이나 리허설을 하고 원고를 거쳤었겠지. 머릿속이 내일 일로 꽉 차 있을 텐데 긴장하는 기색도 없이 대단하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도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열심히 상대해 주는구나 하고 팁쿡 씨가 놓여 있는 상황을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긴 팁쿡 씨는 긴장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팁쿡이라는 사람에 대한 흥미가 한층 더 강해졌죠. 팁쿡 씨가 어떤 사람인지 내 나름대로 상상을 하면 주변 사람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등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팁쿡 씨처럼 회사의 맨 윗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참 마냥 론이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동경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스티브 잡스 씨와 비교하는 사람도 있겠죠. 보는 시각이 다른 거 당연한 일입니다. 주변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구경하면 재미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은 흔히 훌륭한 사람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뭐뭐 대학교 뭐뭐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식으로 지식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다른 사람의 의견을 늘어놓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는 의견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늙어가는 것은 한탄하기 전에 이 나이가 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인생의 단계를 만끽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이에 따라 느낄 수 있는 맛이 다르다. 네, 오늘은 네 나이 들수록 인생이 점점 재밌어지네요를 읽어봤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82세 할머니 맞짱에 두근두근 설렘의 인생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인생을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